네, 우리 데이터 분석의 기초 이제 여덟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을 했는데, 대망의 여덟 번째 시간은 드디어 우리가 이제 반을 돌아섰는데, 뭔가 결과를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 그거에 대한 이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포지 클라우드 한번 이제 접속을 해 보시고, 포지 클라우드 접속을 하신 다음에 우리 두잇 R 들어오셔서 제가 이제 그 화면을 확대하긴 하지만 이게 화면이 확대가 되면은 코드는 잘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요거를 좀 보기는 힘들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8장의 데이터 시각화에서는 우리 교재 8장과 11장, 12장을 해보려고 해요. 8장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산점도, 여기 이제 좀 정리를 먼저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인 이제 산점도를 만드는 방법, 그럴 때 이제 축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막대 그래프 중에는 평균 막대 그래프에서 먼저 평균표를 만들고, 우리가 이제 교재 9장 9주차에 프로젝트를 드디어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데, 프로젝트 할 때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할 때 9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제 막대 그래프가 요 평균 막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평균표를 만들고 그래프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크기 순으로 정렬하는 거. 실제로는 우리 8장 전에 7장에서도 데이터를 정제할 때 테이블과 이제 q 플랫 이용해 가지고 빈도 막대 보는 거는 많이 봤어요. 똑같은 이제 빈도 막대인데 차이점은 q 플랫은 간단하게 그냥 빈도 막대 보는 방법이었고, 여기 gg 플랫의 이제 막대 그래프는 뭐 지금은 되게 간단한 거지만 여기서 좀 더 상세한 디테일 옵션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경제 경영에서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든지 부동산 투자할 때 어떤 가격 변동 이런 거 볼 때, 특히 이제 주식 투자에 30선, 60선, 뭐 120선 이런 거 볼 때 선 그래프, 이게 이제 라인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 상자 그림은 아웃라이어 처리할 때 윗수렴, 아랫수렴 해가지고 살펴봤었고, 이거는 뭐 3주차부터 나왔던 얘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패키지 설치할 때 22,000개 중에 탑 10 중에 시각화 넘버원이 지지플라2이고, 지지플라2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이 박스플라 만드는 거 해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박스플라. 그 내용에 대한 이제 실습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장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1차원 데이터 시함수 이용해서 만들고, 그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2차원 데이터 만든 다음에 그 데이터를 저장, 뭐 write.csv 저장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탐색적 자료 분석을 이용해서 머리 보고, 꼬리 보고, 전체 보고, 차원 보고, 구조 보고, 요약 통계량 보고, 헤드, 테일, 뷰, str, dim, 서머리 이용해서 탐색적 자료 분석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변수 이름, 리네임 함수 이용해서 변수 이름도 한번 바꿔보고, 그리고 이제 파생 변수 if else 이용해서 파생 변수 만들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 필터 select 이용해서 행과열, arrange, mutate 이용해서 파생 변수도 만들고 정렬도 해보고, 그룹 언더바 바이 이용해서 집단별로 나눠서 summarize, 요약 통계량까지,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합치고 바인드 언더바 로즈 함수, 레프트 언더바 조인 함수 이용해서 데이터를 합치고 이런 부분들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데이터 정제, missing value, is.na
NA. omit, 뭐 NA. remove rm 이런 함수 이용해서 결집값을 처리하는 방법, 아웃라이어 처리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어요. 힘드셨죠? 여기까지 오기가. 이제 그거를 근데 다 해야 돼. 그것까지 다 하고 드디어 이제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시각화는 가장 기본적인 시각화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ggplot, ggplot 함수의 ggplot. 그래서 이제 데이터는 mpg 데이터요. sstatic이라고 했죠. 미하 x축은 여기 이제 변수 이름인데 dsbl, y축은 고속도로 연비. 이렇게 해서 일단 x축과 y축을 정해주면 그림이 등장해요. 그림이 보이시나요? 오른쪽 하단의 플랫 창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데이터 과학의 분야 중에 데이터 분석도 있고 데이터 엔지니어링도 있지만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아트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아트는 아니고 사이언스적인 측면이에요. 먼저 이렇게 X축, Y축 우리가 동양화, 서양화 그릴 때 먼저 내가 어떠한 이제 크기로 그릴 건지 X축, Y축을 정해 놓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래프의 종류인 GEOM은 지오메트리 약자고 포인트는 이제 점을 찍겠다. 근데 이제 이 문법이 이렇게 더하기를 이용하면은 이제 더 칠해지는 효과를 나타내서 여러분들 고생한 보람이 있죠? 여기까지 온 보람이 이렇게 점을 찍어서 선점도를 우리가 그릴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 뒷부분의 추리 통계 상관과 회귀할 때 또 한번 등장할 텐데 상관을 데이터 시각화하는 방법 중에 유명한 방법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스캐터 플랫, 산점도를, 산포도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산점도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주로 이제 3에서 6까지만 나는 관심이 있어요. X축에. 그러면 이렇게 축을 X 리밋을 3에서 6까지 이렇게 주정해 줬는데 이게 지금 이제 보기가 줄이 길어지니까 편치가 않아요. 편치가 않다 보니 우리 앞에서 디플레어 R 할 때도 그런 걸 했었는데 파이프 연산자, 컨트롤 시프트 M 하면 이제 입력이 되는 파이프 연산자 같은 경우는 파이프 연산자를 기점으로 줄바꿈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더하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줄바꿈, 꼭 더하기를 기점으로 줄바꿈을 해야지만 실행이 되는 건 아니고 들여쓰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줄바꿈을 하면은 이런 그림이 생성이 된다. 자꾸 이제 워닝이 뜨는 이유는 제가 지금 화면의 크기를 키워놨더니 여기 이제 화면에 다 들어가지 못해서 그랬던 거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뭐 이게 이제 아트적인 측면이 아직까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X축의 리밋을 3에서 6, Y축의 리밋을 10에서 30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선점도를 그려봤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많이 하는 건데 얘도 이제 디플레이 R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조금 평균 막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먼저 그룹별 요약동계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브 방식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에 따라서 먼저 고속도로의 평균 연비를 구해보고 구해봤더니 평균 연비가 어떻게 되더라? 19, 사륜차는 19, 전륜차는 28, 후륜차는 21. 그래서 요까지는 일단 이제 평균 값을 구하는 단계고 아까랑 차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MPG 데이터를 쓰지 않고 이렇게 요약 통계량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내고 이 요약 통계량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그냥 MPG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지금은 요 요약 통계량 DF MPG 데이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X축, Y축 정해주고 그림의 종류는 이런 이제 막대를 평균 막대
라고 해서 COL, 칼럼의 약자인 COL을 이용하면은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실행을 누르시면.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보기 좀 불편하시죠? 제가 화면을 확대해 놨더니 이제 명령문 여기까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불편할 때는 여기 툴즈에 글로벌 옵션즈에 보면은 여기 이제 이 코드에 보면은 여기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번째 중에 소프트랩 R 리소스 파일즈 얘를 이렇게 클릭하시고 OK를 누르시면 이제 자동 줄바꿈이 돼서 보여져요. 조금 더 이제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타이핑할 때 줄바꿈을 한 건 아니고 볼 때만 이렇게 줄바꿈이 돼서 보여진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얘를 우리가 순서가 지금 정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정렬하는 방법이 이렇게 리오더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그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이용하면은 내림차순 순서로 x축이 정렬이 되고요. y축과 나머지는 동일해요. 차이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출력 값인 요 x축의 이 drv를 y축의 결과값인 고속도로 평균 연비의 높은 값 순서대로 이렇게 오더가 순서고 제 순서 리오더 해라. 이렇게 하시면 아까 그림과 다르게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진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평균 막대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생성해 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막대 그래프는 일반적인 막대 그래프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빈도가 나오는 이거는 x축만 정해주면 되죠. y축은 빈도기 때문에 그래서 x축만 무엇인지 정해주고 막대 바 그래프 그려라. 똑같이 x축만 정해주고 막대 그래프 그려라.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려진다는 거예요. 잘 그려지시죠? 예, 여러분들이 막대 그래프 두 가지 여기까지 잘 오셨으면 그 다음도 너무나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바꿔주는 게 이제 데이터 우리 지지플랫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인데 지지플랫2에 이코노믹스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 x축은 날짜, y축은 이제 실업률인 unemployee를 넣고 이 그래프의 종류는 라인, 선 그래프다. 이렇게 하시면 와, 선 그래프가 데이터만 있으면 제가 이제 많이 실습했던 거 여러분들 혹시 과제로 하실 분들은 우리 기상 데이터가 있어요. 온도 데이터도 있고 뭐 강수량 데이터도 있고 지역마다 나눠져 있기는 해요. 16개, 17개 시도로 나눠지기도 하고 특정한 도시별로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데이터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충분히 선 그래프, 우리 기후위기 관련해 가지고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선 그래프까지 받고 마지막은 그 유명한 박스 플랫, 예, 박스 플랫 우리 이미 3장에서 다뤘던 이 박스 플랫 간단하게 이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정리 다시 한번 해보면 산점도가 이렇게 있고요. 축을 설정할 수가 있고 평균 막대는 먼저 평균 표를 먼저 만드는 게 먼저죠. 실제로는 이제 평균 표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먼저 MPG 이제 파이프 연산자 이용해서 그룹 언더바 이용해서 그룹별로 서머라이즈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평균 하이웨이 값을 만들어낸 다음에 걔를 데이터로 저장하는 거. 여기까지 한 다음에는 이 데이터 이용해서 그다음에 리오더 이용해 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자, 농담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이것까지 할 수 있으면 데이터 시각화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디테일한 거는 요즘 뭐 생성형 AI가 워낙 또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디테일한 거 좀 이렇게 샘플 보여주면서 이런 그래프 만들려면 R 코드 어떻게 짜면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설명해 줄 거고 라인 바이 라인으로 요 라인에 이 코드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이런 것도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런 거 이제 활용해 보시면 되고 이제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에 HEOM에서 막대 그래프인 경우는 그냥 막대는 바, 평균 막대는 COL, 라인 그래프는 여기 라인, 박스 플랫은 박스 플랫. 예, 그대로예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적인 내용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8장에 대한 실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1장에 대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에 대한 실습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게 이제 우리 책에서는 지도 데이터 실습인데 지도 시각화. 제가 이제 이거 여러 번 실습을 해봤는데 일단 미국 지도는 잘 되는데 한국 지도는 이제 설정에 따라서 아마 한글로 되어 있는 변수명을 잘 읽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잘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미국 지도만 먼저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지도 시각화를 하려면 이제 관련된 패키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미 설치를 했고요.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불러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데이터 중에 USA 어레스트 데이터 이렇게 이제 불러오시면 이렇게 50개 주 4개 변수가 있는데 뭐 살인율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주 이름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주를 좀 변수 이름으로 넣고 특히 여기 이제 알라바마부터 해서 시작하는 이 노 행의 이름을 컬럼으로 바꾸고 싶은데 컬럼에 원래 여기는 변수에 스테이트라는 변수가 없죠. 근데 그 스테이트라는 변수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크라임이라고 하는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는 앞에 데이터는 얘가 없었는데 이렇게 스테이트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서 요게 알라바마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텍스트 마이닝 때 나오는 함수이긴 한데 이 모든 뭐 문자들을 to lower 소문자로 만들어라 하는 이제 그래서 크라임의 데이터 중에 스테이트 변수는 이제 소문자로 그렇게 해서 다시 이 크라임의 스테이트 변수를 보시면 대문자로 시작했던 게 다 이제 소문자로 바뀌어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우리 탐색적 자료 분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서는 4개의 변수만 있었는데 5개의 변수로 변수 하나가 추가된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ggplot2 패키지 중에 맵 데이터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미 다운로드 받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맵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렇게 위도 경도가 이제 저장되어 있는 맵 데이터가 있고 또 이제 주에 여기도 뭐 디스트릭 개념이 있는데 우리나라 치면 이제 시군이 되겠죠. 그런 것까지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ggplot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시각화를 했는데 지도 시각화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지 계열들이 좀 있어요. 지지 계열의 패키지들이 이제 ggplot이 되게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야 전문법을 좀 갖다가 쓰자 해가지고 갖다가 쓴 게 있는데 그런 게처럼 이렇게 이제 단계도를 만들 때 우리 데이터는 크라임 데이터하고 에스테틱 중에 내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변수 중에 여기는 이제 살인이 들어갔네요. 살인이 들어가고 맵의 아이디는 스테이트 주가 되고 지도 데이터는 따로
이렇게 스테이트 맵. 이게 이제 세계 지도가 된다 그러면 세계 지도가 돼야 되고, 우리나라 지도가 된다 우리나라 지도로 바꿔야 되고, 특정한 시도교육청의 지도가 된다 그러면 특정한 시도교육청의 지도가 여기 이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그림이 나오는지가 궁금할 텐데 이런 그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50개 주에 따라서 이런 그림들 아마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나 뉴욕타임즈 보시면 이런 그림들 되게 자주 나올 거예요. 뭐 이제 최근 30년 동안의 어떤 주마다의 이 변화 정도를 이렇게 우리 코로나 때도 많이 봤던 그림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인터랙티브한 기능을 넣고 싶다. 그게 바로 이제 12장 내용이기도 한데, 여기 맨 끝에 보면은 인터랙티브 해가지고 T라고 하면은 인터랙티브 기능. 한 번도 이건 우리가 실행해 보지 않았는데, 이제 이때까지는 파일 탭 중에 요 두 번째 플랫 탭에다가 결과가 나왔는데, 인터랙티브가 되면서 다섯 번째 뷰어 창이 되고,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 저는 이제 여기서 여기 미시간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미시간의 살인율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노스웨스턴에서 포닥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일리노이주 옆에 일리노이주, 그리고 제가 이제 어학연수 했던 거는 매사추세츠에서 어학연수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매사추세츠 그래서 주의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미국 시대에 친숙하지 않아서 이게 무슨 주지? 여기에 그림은 나와 있지만 정확한 숫자를 알고 싶을 때 이렇게 인터랙티브 기능.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 중에 좋은 데이터 시각화의 하나로 요 인터랙티브 데이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데이터 시각화 중에 잉크를 적게 쓸수록 좋은 데이터이기도 하지만 요게 이제 우리 채도를 보면서 어떤 게 이제 살인율이 더 높은지 보통은 이제 굵어질수록 명암을 줬을 때 그런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지도 시각화, 미국 지도를 이용한 시각화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간부터는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랙티브 그래프도 먼저 이제 요약을 먼저 보시면, 이건 요약이 되어 있진 않네요. 두 가지 이제 패키지를 쓰려고 하는데, 하나는 되게 유명한 패키지입니다. 플랫 LY라고 하는 패키지 제가 이미 설치를 해놨고, 이제를 한번 보시면 플랫 LY에서는 이렇게 라이브러리로 먼저 불러오고, 그리고 ggplot2 또 불러오고, 그리고 이제 ggplot 문법을 그대로 사용해요. 똑같이 ggplot 데이터는 mpg x축 y축, 그다음에 이제 컬러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산점도 이렇게 해서 산점도를 그린 다음에 걔를 P로 저장을 해라. P는 뭐냐? 이렇게 이제 P를 활성화시켜서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진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보지 않았던 산점도이긴 한데, 산점도에 색깔을 넣은 거죠. 드라이브 방식에 따라서 색깔을 넣은 건데,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는데 정확한 숫자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ggplot ly, 이게 gg 계열이라고 했죠. gg 계열. ggplot ly만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뷰어 창에 차이가 뭐다? 이렇게 점별로 해가지고 각각의 숫자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블록을 지정해서 확대를 해볼 줌인, 줌아웃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줌인도 가능하고 줌아웃도 가능하고,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게 이 플랫 LI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유명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 다이아몬드 데이터가 되게 유명한데, 여러분들이 아는 그 다이아몬드입니다. 결혼 우리 많이 예물로 하는 1캐럿이냐 3캐럿 5캐럿이냐 그 다이아몬드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시각화를 할 때 똑같이 이제 막대 그래프 중에도 이렇게 닷지라는 방식이 있는데, 닷지는 이제 누적해 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옆에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제 커팅 방식 중에 이제 페어, 굿, 베리 굿, 프리미엄, 아이디얼이 있는데 그 중에 다시 이제 클리어러티, 얼마나 투명도가 있느냐. 투명도에 따라서 요 이제 이 카운트 하는 거를 이렇게 쭉 세워놓는 방식인데 그걸 우리가 닷지 방식의 막대 그래프라고 하고 실제로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요거를 이제 플랫 LY로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이렇게 플랫 LY로 만들어 주면 화면이 이렇게 되면은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해당되는 값이 얼마인지 자, 이제 요동조는 전문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게 분명히 데이터 분석 기초 수업인데 상당히 전문가적인 그래서 이제 맛배기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건 우리 모두의 데이터 과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도 시각화도 한번 학습을 해보시고 이제 맛배기로서 요런 시각화도 가능하다 하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 패키지 이제 플랫 LY도 있지만 또 하나 다이그래프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미 설치를 했고요. 22번 하시고 우리 앞에서 이코노믹스 데이터 시각화를 했었는데 그 데이터 보시면 요 이코노믹스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다이 그래프를 만들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우리 봤던 시각화랑 비슷한데 뭔가 이렇게 막 움직임이 있어. 이거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이제 맨날 보여주면서 야 이거 유튜브 컨텐츠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움직이는 GIF는 또 다른 시각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블록을 지정해 줄 수도 있고 특정한 그 날짜를 선택을 하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날짜를 정해주면은 특정한 날짜만 정해져서 보여주는 방법으로도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시로서 뭐 저축률을 보여줄 때, 뭐 실업자 수를 이렇게 이제 같이 보여줄 때,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결합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축률과 실업률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저축률과 실업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뭔가 이렇게 재미있죠. 시간 가는 줄 모르실 텐데. 물론 이게 논문에 넣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웹에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로 퍼블리시를 한 다음에 브록이나 이런 데 웹을 봐라. 이런 방식으로 제시를 할 수 있고 뭐 블로그라든지 뭐 유튜브 이런 데서는 아주 훌륭한 인터랙티브 시각화 방법. 자, 그래서 우리 11장하고 12장 맛배기로 우리 데이터 분석 기초이기 때문에 그냥 맛배기로 지도 시각화하고 플랫 LY 그다음에 이 다이 그래프스 이용해서 인터랙티브 시각화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데이터 시각화 실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